이제 대학교 가는 방법이,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가 과학이 어떻게 되냐면 고1 때 뭘 배우냐? 통합과학을 배워. 근데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때는 특히 더 조심해야 돼. 누가 잘 외운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수업 시험 보기 한 2주 전에 해도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 근데 고등학교는 누가 잘 이해하냐를 물어. 상해가.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과목은 암기는 기본이야. 근데 얘가 이해하고 암기하느냐, 무턱대고 암기하느냐의 차이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과학 잘하는 애들이 고등학교와 과학을 못하는 애들은 보면 무턱대고 외우는 애들이야. 이해하고 안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무턱대고 외우면 이거는 다 잊어먹어.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그렇대. 일주일이 지나면 자기가 외운 거 있잖아. 2분의 1을 잊어먹는다. 그럼 한 달이 지나면 2분의 1의 4승이니까 16분의 1이야. 제로성을 하는 거야,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고 또 암기를 하면 생각이 나. 그러다 보니까 지속성이 오래 간단 말이야. 그리고 문제가 더 중학교 내용에 비해서 통합과학이 중학교 1, 2, 3학년 내용 다 합해가지고 더 심화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어렵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안 풀어보면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네가 지금같이 네는 머리는 있는데 지금같이 외워서 하려고 하면 힘들어. 앞으로는 이해하고 나서 암기를 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고3 때 수능을 보면 모라성지 1, 2의 8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고 시험 보거든? 이제는 틀려져. 2020 교육개정 과정에서 이제 수능을 볼 때 통합과학을 시험 봐. 1학년 때 배워. 그리고 고2 때는 뭘 배우냐? 1학기 때 모라성지를 배워. 이 중에서 보통 학교가 3개를 선택해서 배워. 근데 옛날에 모라성지 1은 1년을 배웠거든? 근데 올해 좀 빠지면서 좀 빠지고 이걸 한 학기 동안 시험 봐. 한 학기 동안.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조금 빠졌는데 분량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번에 엄청 힘들어했어. 1학기. 특히나 물리화학은 엄청 어렵거든. 여기서 진도가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버리니까 더 어려워. 그러니까 이걸 현행에서 해가지고 시험 보려면 힘들어. 그러니까 미리 한 번 끝내놔야 돼. 그러니까 특히나 물리화학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2학기 때 뭘 배우냐? 모라성지 옛날에 2과목이었어. 근데 이걸 1단원하고 2단원으로 나왔어. 그래서 1단원을 2학기 때 시험 봐. 그리고 고3 때, 옛날에는 고3 때 2과목을 배웠는데, 이걸 상대평가를 안 하고 절대평가를 해갖고 A, B, C, E로 했어. 갖고 내신에 안 들렀단 말이야. 근데 이제 고3 때는 2단원을 배워. 그러면서 3학년 1학기까지 뭐가 들어가요? 내신이 들어가야지. 그러다 보니까 3학년 1학기까지는 공부를 해야 돼. 내신을 따야 돼. 그러면 네가 이제 학교로 가는 거는, 대학교로 가는 건 2개가 있어. 수시하고 정시가 있단 말이야. 옛날에는 수시가 60%, 정시가 40%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비율이 높아지고 낮아졌어. 그리고 얘는 뭐가 있냐? 가는 게 교과전이야. 학생부종합, 학종. 그리고 논술이 있단 말이야. 얘는 옛날에는 거의 내신 100%였어. 근데 이제 좀 줄어들었어. 대신 한 80% 하고
이제 뭐냐 학생부도 본단 말이야. 그리고 근데 교과 전형은 일반고에서 대학교를 가는 방법이야. 근데 학종은 내신 50, 내신 한 40, 50 보고 학생부를 또 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누가 가기 편하냐면 과거라든지 특목고에 가기 편한 거고 얘는 논술이야. 그리고 정시는 뭘로 갔어? 옛날에 100% 순으로 갔단 말이야. 근데 요새 이제 바뀌는 거야. 80대 20 내신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가는 방법 편한 거는 수시야. 너는 무조건 교과 전형 뭘 해야 돼? 내신이 잘 그러다가 내신을 못 받아가지고 안 되면 그때는 정시를 보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응? 그러니까 선생님 친구 아들이 이번에 연대를 들어갔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 옆에 여기 1학년들은 연세대 1학년들은 무조건 송도 캠퍼스에 있어야 되지. 걔가 선생님이 쓰지 말아야겠어. 걔 점수 내신 점수 보니까 재수했는데 야 이게 뭐 고려대 쓰고 막 뭐 쓴대. 라고 내가 야 고려대까지 힘든데 내신 뭐냐 수시로는 야 네 아들은 지금 한양대도 못 써. 라고 너 피켓 썼다? 6개를 쓰는데 이게 수시는 6개를 쓸 수 있어. 응? 6개를 최대 6개를 쓸 수 있어. 정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거야. 얘는 한양대급도 안 됐어 수시는. 근데 높게 써가지고 다 떨어져 버린 거야. 근데 이번에 정시를 봤는데 대박이 난 거야. 갖고 연대를 간 거야. 이해됐어? 그런 경우는 드물어. 굉장히 드물어. 걔가 굉장히 천문을 타고난 놈이지. 야, 수시에 붙지. 그러면 정신을 못 봐. 근데 수시로 합격하면 수능 안 봐도 돼요? 봐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체제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제 요새는 체제가 많이 없어진 추세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게 좋은 대학교 말고는 체제가 없어.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서울에 서성한 있잖아. 그런데 서성한 경희대 뭐 서울에 좋은 대학교는 그래도 서울에 상위권이나 중위권 대학교까지는 요 체제가 있어 아직.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너는 뭘 해야 된다? 무조건 내신 따야 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학하고 이제 개학하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개학하기 전까지 물리학하고 화학까지 끝내냐. 그러다 보니까 2시간도 안 돼. 그냥 이거 통합과 끝나고 물리학하고 화학까지 해야 되잖아. 그러면 3시간 해야 된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야, 너 아빠는 다른 데 계시냐? 아빠는 다른 데 계셔? 직장이? 서울에 있어요. 이게 아빠가 맨날 서울에 출퇴근하시는 거야? 네. 근데 니들은 토요일날 저녁에는 맨날 뭘 먹으러 가는 거야? 몇 시간 거야? 네. 그래갖고 엄마가 물어보더라. 5시 말고 다른 시간 되냐고. 그래갖고 12시 된다 했어. 12시에 3시. 그게 낫겠지. 네. 그래갖고 가면 충분히 4시간 할 수 있잖아. 그렇지? 경태도 지금 통합과 하고 있어. 책을 펴봐. 어디를 펴보냐면 이제 여기를 펴봐. 32페이지 먼저 펴봐. 앞에 거는 천천히 해도 돼. 지금 내용은 보자. 자, 이게 뭐냐면 첫 단원이 물질과 규칙성이야. 우주의 초기 원소의 생성. 우주가 어떻게 생겼고 제일 처음에는 뭐가 만들어졌고 뭐가 만들어지는지를 보는 거야. 전체적인 거를. 그러면 자, 우주의 초기 원소의 생성.
제일 처음부터 막 우주가 탄생하면서 사람이 만들어진 게 아니야. 제일 처음에는 제일 간단한 원소부터 생겨. 간단한 입자가 생겨. 그리고 점점 커져. 그러다가 이제 원자가 등장하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한참 뒤에 여러 가지 원소가 생기면서 이제 뭐 지구 같은 데도 뭐 지구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뭐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인간 같은 생물이 탄생하는 거예요. 바로 탄생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주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 알아보려면 제일 먼저 뭘 배워야 된다? 스펙트럼을 배워야 돼. 왜 스펙트럼을 배울까? 이야기해 줄게. 스펙트럼은 뭐야? 빛을 분광기를 통과시켜. 프리즘과 같은 분광기를 통과시켜. 그러면 색깔에 따라 파장이 틀려. 그래갖고 파장에 따라 굴절율이 틀려. 그래갖고 나타나는 색깔의 띠가 뭐야? 스펙트럼이야. 이해됐어? 네. 근데 이 스펙트럼의 종류가 있다. 스펙트럼의 종류가 있어. 첫 번째, 스펙트럼의 종류에는 이게 있어. 연속 스펙트럼하고, 모르면 바로 말해. 네. 선생님 설명 다시 해줄게. 선 스펙트럼이 있어. 말 그대로 연속 스펙트럼은 연속적인 색깔의 띠가 나타난다. 어떻게 연속적인 색깔의 띠가 나타나냐? 고온의 천체야. 우리 태양계에서 별은 누구밖에 없다? 태양밖에 없어. 별이라는 건 뭐냐면 정의가 스스로 핵융합 반응해갖고 빛을 내는 천체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별이라고 해요. 선생님, 지구도 빛나는데요? 병신 육각도네. 뭐야? 지구는 단지 태양의 빛을 반사해가지고 빛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태양계 내에서 별은 태양밖에 없어. 우리가 지구가 별이면 우리는 벌써 다 죽었어. 그래갖고 고온의 천체가 빛이 와. 근데 색깔에 따라 굴절율이 틀려. 그래가지고 나타나는 연속적인 빨주노 초파남보. 이게 색깔이 연속 스펙트럼이야. 근데 태양도 연속 스펙트럼은 아니다. 실제로 보면 연속 스펙트럼인 줄 알았는데 검은색 선이 있어. 백열전구 같은 거. 근데 선 스펙트럼은 선으로 나타나는 스펙트럼 중에서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흡수 스펙트럼하고 방출 스펙트럼이 있어. 흡수 스펙트럼은 뭐냐? 고온의 천체야. 응? 근데 우주가 좀 넓어? 겁나. 넓다 보면 오다 거리스를 만나. 저온의 기체를 만나. 저온의 기체를 만나갖고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연속 스펙트럼에 이 나타나다가 연속 스펙트럼에 검은색 선이 나타나. 그러니까 별빛은 다 무슨 스펙트럼이야? 흡수 스펙트럼. 즉 태양도 태양 표면보다 태양의 대기가 온도가 낮아. 이게 방출된 빛이 태양의 대기에 흡수되면서 연속 스펙트럼에 검은색 선이 나타나. 그러니까 태양도 봐요. 연속 스펙트럼에 뭐가 나타났어? 검은색. 흡수 스펙트럼이야. 태양.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라. 이해됐어? 별빛은 다 흡수 스펙트럼이다. 근데 방출 스펙트럼이 뭐냐? 방출 스펙트럼은 얘는 고온의 기체야. 천체가 아니야. 핵융합 반응하는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가 아니야. 즉 뭐냐면 성운이 있어. 성가물질이 있다고 우주에는. 성가물질이 별과 은하, 불을 만드는 물질이야. 별들과 별들 사이에 있는 별을 만드는 재료. 가스가 99%야. 헬륨하고 수소가 99%야. 그리고 먼지 티끌이 있어. 이게 마치 구름처럼 보이지. 그러면 이게 성운이라고 해. 근데 성운이 주위에 밝은 별빛을 흡수해.
얘가 고온의 기체야, 성운이야. 그러면 얘가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에너지가 많으면 불안정하거든. 빨리 들뜬 상태가 돼갖고 빨리 에너지를 방출하고 바닥 상태, 안정된 상태가 돼요. 그럼 그때 에너지 형태로, 비대에너지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해. 그러면 그걸 갖다가 분석하면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걔가 뭘로 보여? 검은색 바탕에 여러 색깔의 선이 나타나. 이게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빛을 방출하니까 나타나는 스펙트럼이야. 근데 또는 방출 스펙트럼하고 똑같은 게 있어. 이 고온의 기체가 아니라 이렇게 진공 반경관에다가 상해가 기체를 여. 그리고 높은 전압으로 줘. 그러면 얘가 또 에너지를, 전기를 주기 때문에 이 기체가 들뜬 상태가 돼요. 에너지가 커진 상태가 돼요.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내려오려고 비대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해. 그러면 이걸 프리즘을 통해서 분광기를 통해서 보면 검은색 바탕에 여러 색깔의 선이 나타나. 이게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이해됐어? 네. 근데 왜 이런 게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 이 빛이란 것도 봐라. 이걸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을 안 해주는 거야. 지들도 모르니까. 봐봐. 뭐가 있냐면 우리 빛은 상해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뭐야? 가시광선이야. 적외선, 자외선. 그렇지. 가시광선만 눈에 보여. 적외선, 자외선이 눈에 보니까 미친 새끼야. 누가 뽑아야 돼. 얘가 제일 많이 차지해. 얘만 볼 수 있어. 근데 얘가 빨주노초 파란보로 나뉘어. 프리즘을 통과하면. 근데 빨간색 외선이라 해서 적외선. 보라색 외선이라 해서 자외선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같은 매질이야. 공기야. 그러면 빨주노초 파란보가 같은 매질이면 전파 성능이 똑같아. 그러면 다 섞이지. 그러니까 무슨 색으로 보여? 흰색 무색으로 보여. 즉 V는 파장은 전파 속력 곱하기 진동수하고 파장이야. 진동수는 1초 동안에 진동한 횟수예요. 파장은 1회 진동하는데 간 거리. 이게 파장이야. 근데 뭐가 일정하다? 같은 매질에 대해서는 전파 속력이 일정해. 빠지는 좁하는 거. 그러면 똑같이 하자. 그럼 다 섞일 거 아니야. 그래서 흰색 무색이 된다고. 이때 진동수하고 파장은 무슨 관계야? 같은 편이니까 반비례 관계야. 근데 빨간색이 파장이 있어. 대신 진동수는 작아. 빨간색이 빨간 자라고 생각하면 돼. 파장이 크잖아. 근데 보라색, 파란색은 파장이 짧아. 진동수는 커. 그러면 에너지하고 관련된 건 파동 에너지는 진동이야. 빛은 진동이야. 그러면 에너지는 뭐하고 관련되냐? 야, 진동수가 많으면 에너지가 크겠지. 진동수에 비례해. 근데 파장에는 어떻게 돼? 반비례하겠지. 이렇게 된다. 이해됐어? 라고 이렇게 나와. 근데 자, 적외선을 따라서 빨간색 쪽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파장이 길다 보니까 불조율이 적어. 그러니까 덜 꺾여. 그래서 빨간색이 제일 위에 있는 거야. 그리고 빨주노초 파란 보지. 보라색은 파장이 짧다 보니까 불조율이 커. 많이 꺾여갖고 보라색이 제일 위에 있는 거야. 자, 옆에 봐. 자, 분광기를 봐봐. 옆에 왼쪽에 그림 있잖아. 보충자료. 32페이지 제일 위에 왼쪽. 여기 보면 자, 분광기는 프리즘과 같이 빛을 파장에 따라 분리하는 도구를 분광기라고 해. 백색광이 분광기를 통과하면 가시광선 파장에 따라 파장이 긴 놈이 굴절률이 적어. 그러니까 빨간색이 제일 길기 때문에 제일 위에 위치해. 그런데 보라색은 파장이 짧은 대신에
굴절율이 커. 그러니까 제일 밑에 있지. 따라서 빨주노초 파남보로 분리되는 거예요. 백색과는. 원래 그 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됐어? 네. 이해됐지? 근데 야 저기에서는 파장이 길어. 진동수가 작아. 에너지가 작아.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작으면 문제가 안 돼. 저기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써도 우리한테 해가 없어. 아저씨들 있잖아. 찜질방 그게 불가마가 보면 원적외선 나온다고 막 원적외선 띄우고 있어. 그리고 우리 있잖아. 저기 이비인후과 가면 이비인후과에서 뒤에서 뭐 묻어가거나 뭐 할 때 자외선을 쪼이지. 근데 선생님 그거 자외선이 빨간색으로 보이던데요? 저기서 빨간색으로 보이던데요? 저기서 눈에 보이는 거 아니야? 미친 새끼, 내가 녹화를 뽑아야 된다 했지. 그거는 얘가 적외선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얘가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알려고 빨간색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거야. 원대면. 그러니까 문제가 안 돼. 얘보다 긴 게 있지. 파장이. 마이크로파 있지. 마이크로파는 어디 있어요? 통신에도 쓰이고 우리 전자레인지에도 쓰이잖아. 마이크로파로 물 분자를 진동시켜갖고 가열하는 거야. 전자레인지. 그리고 이것보다 더 긴 거 라디오파도 있어. 근데 자외선 쪽은 파장은 짧아. 진동수는 커. 그래서 에너지가 커. 에너지가 크면 문제야. 자외선이 어떻게 하냐? 살 태우잖아. 네. 피부 압류 말이야. 눈으로 들어가면 백내장 생겨. 그러니까 저 탔어요. 와가지고. 자, 그러면 이것보다 더 짧은 게 있어. X선, 감마선입니다. 이것들은 그렇지 방사선이야. 우리 몸에 안 좋아. 우리 세포를 파괴해버려. 그 엑스레이는 이게 파장이 짧으면 진동수가 크면 투과력이 좋아. 그러니까 엑스레이는 살은 투과해. 뼈는 못 투과해. 그러니까 우리가 뼈 부러졌으면 다 알 수 있지. 감마선은 뭐냐면 감마선은 방사선이라고 했잖아. 방사선은 안 좋다 했잖아. 근데 말기암 환자에게는 암세포가 감마선보다 더 안 좋아. 그러다 보니까 감마 나이프라는 기계가 있어. 뭐냐면 나이프가 뭐냐? 야 살아있는 멀쩡한 세포를 죽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암세포만 죽이려고 정밀하게 감마선을 쪼이는 기계가 있어. 그게 감마 나이프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네. 그럼 봐라. 보자. 첫 번째 스펙트럼의 종류에는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이 있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거나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입을 때 특정한 파장의 빛이 흡수되거나 방출되어 고유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야! 조온의 기체를 통과하면서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되니까 연속 스펙트럼에 뭐가 나타난다? 검은색 선이 나타나. 이게 흡수 스펙트럼. 별빛은 이 흡수 스펙트럼에 있어. 근데 방출 스펙트럼 뭐야? 고온의 천체가 아니야. 핵융합반은 고온의 기체야. 주변에 밝은 성운이 밝은 별빛을 흡수해. 갖고 들뜬 상태가 돼. 불안정하니까 빨리 에너지 방출하고 바닥 상태로 내려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비대 형태로 방출하는데 그걸 프리즘을 통해 보면 검은색 바탕에 색깔의 선이 나타나 있어. 방출 스펙트럼이야. 또는 기체를 갖다가 기체 반경관에 넣고 높은 전압을 걸어줘. 그럼 얘가 또 들뜬 상태가 돼. 불안정하니까 빨리 에너지를 방출하고 바닥 상태로 내려가야 돼. 그때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걸 프리즘을 통해 보면 검은색 바탕에 여러 가지 색깔의 선이 나타나. 이게 방출 스펙트럼. 이해됐어? 네. 봐라. 거기 봐봐. 고온의 천체, 별이 핵융합 반응에서 빛을 방출하지. 이게 프리즘을 통과하면 연속 스펙트럼의 행위다. 고온의 가온에서 나온 빛의 스펙트럼은 연속적인 색깔의 띠가 나타난다. 백열 종류에서 방출되는 빛, 고온의 별 표면에서 방출되는 빛, 그리고 고온의 천체에서 방출되는 빛이 우주에서 오다가 저온의 기체를 만나. 그러면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가 돼. 그러면서 연속 스펙트럼에 검은색 흡수선이 나타나는 스펙트럼으로
고온의 별에서 방출한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기체가 특정한 파장의 빛을 흡수하면서 나타난다. 또는 태양이 표면이 온도가 높아. 근데 대기를 통과하면서 대기가 온도가 낮으니까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가 되면서 태양도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나. 네? 그리고 별이 대기를 통과하는 별빛이나 저온의 성운을 통과하는 별빛이라. 그리고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별이 아니야. 고온의 기체야. 에너지가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방출 스펙트럼은 검은색 바탕에 여러 개의 밝은 방출선이 나타나는 스펙트럼으로 고온의 기체를 구성하는 원소가 특정한 파장의 빛을 방출할 때 나타난다. 별 주위에 있는 고온의 성운에서 방출하는 빛, 어떤 원소의 기체가 높은 온도에서 방출하는 빛, 이해됐지? 예.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과 같은 원리가 뭐 있어? 나트륨 전등, 불꽃놀이, 오로라 등에 포함되는 원소의 종류에 따라 다른 색이 나타나는 거. 근데 자,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이 달라. 다른 종류야. 근데 만약에 수소가 방출 스펙트럼에 같은 원소지. 그러면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흡수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하고 방출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가 어떨까? 같은 원소는 같다. 봐. 수소가 자, 원소의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 원소마다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가 틀리다. 근데 같은 원소면 흡수선이건 방출선이건 위치는 어떨까? 같아. 그러면 같은 선, 같은 원소는 수소하고 수소의 흡수선과 방출선이 위치가 같지. 근데 수소의 흡수 스펙트럼하고 산소의 흡수 스펙트럼은 선의 위치는 다르지. 근데 같은 탄소이면 흡수선하고 방출선의 위치가 어떻다? 같다. 따라서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가 같으면 같은 원소의 스펙트럼이야. 이해됐어? 네. 서로 다른 원소일 경우는 흡수선이건 방출선이건 다 위치가 틀려. 이해되니? 네.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올라와 33페이지. 자, 보자 이제. 우주의 원소 분포를 왜 스펙트럼을 배웠다 우리가?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우주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원소 분포를 알기 위해 우리가 별빛 스펙트럼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온 결과가 있어. 보자. 우주의 원소 분포. 우주의 원소 분포가 있어. 첫 번째 봐봐. 자, 뭘 분석했다? 우주의 원소 분포는 그냥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했어. 분석해가지고 우주가 어떤 원소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봤단 말이야. 그랬더니 자, 구성원소의 별빛 스펙트럼을 분석하지. 그러면 구성원소의 종류하고 질량들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야, 구성원소의 상해가 종류는 어떻게 할까? 흡수선이건 방출선이건 선의 위치 가지고 알 수 있어. 선의 위치가 같으면 그중에 흡수선이건 방출선이건 선의 위치가 같으면 같은 원소를 있잖아. 즉 선의 위치 가지고 뭘 알 수 있다?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어. 그리고 구성원소의 질량비는 어떻게 하냐? 색깔. 아니야. 선폭. 선의 폭. 선폭이 넓을수록 밀도비, 질량비가 높은 거야. 선폭이 넓을수록 밀도비, 질량비가 어떻다? 높은 거야. 자, 원소마다 선의 위치, 선의 색깔, 선의 수, 선의 굵기가 다 틀려. 즉 봐라. 원소의 종류는 별빛 스펙트럼의 원소의 스펙트럼과 비교해 잡아낸다.
원소의 종류에 따라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선의 위치, 파장이 틀려. 그리고 개수, 굵기가 다르고 동일한 원소의 스펙트럼에서는 나타나는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는 어떻다? 같다. 이해됐지? 네. 그리고 두 번째, 원소의 질량비는 어떻게 한다고? 흡수선의 세기, 선폭을 비교하면 원소의 질량비를 알 수 있다. 원소의 밀도가 클수록 별빛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의 세기가 강하게 나타난다. 자, 구성 원소의 종류는 뭘로 한다고? 선의 위치. 그리고 원소의 질량비는 뭘로 한다고? 선폭, 선의 굵기. 그러면 여기 나왔다. 그러면 별빛 스펙트럼으로 분석해갖고 뭘 알 수 있다 우리가? 구성 원소의 종류, 원소의 종류와 질량비, 그리고 별의 표면 온도를 알 수 있다. 표면 온도는 별빛의 색깔에 따라 알 수 있어. 파란색이 제일 높아, 표면 온도가. 그다음 흰색, 그다음 노란색, 그다음 빨간색이 제일 온도가 낮아. 그래갖고 파란색하고 흰색 사이에 청백색이 있어. 흰색하고 노란색 사이에 황백색이 있어. 또 황색하고 노란색, 붉은색 사이에 주황색이 있어. 이해됐어? 네.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냐? 흡수선의 파장 변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면 별이 접근하는지 후퇴하는지도 알 수 있다. 이해됐지? 네. 근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태양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 흡수 스펙트럼이야. 태양의 스펙트럼을 분석해 봤더니 옛날에는 장비가 안 발달해갖고 태양이 연속 스펙트럼인 줄 알았어. 근데 장비가 발달하니까 미태양 선이 나타나는 거야. 즉 과학자들은 태양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수백 개의 흡수선, 이걸 프라운호프라는 사람이 발견했어. 그 프라운호프선이라고 한다. 분석하여 뭘 알았어? 태양의 대기가 뭘로 돼 있다? 수소, 칼슘, 헬륨, 칼슘, 다양한 원소로 이루어졌다. 햇빛을 간이 분광기로 보면 해상도가 낮아서 흡수선이 희미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연속 스펙트럼인 것처럼 보여. 그러나 자세히 보면 흡수 스펙트럼이야. 왜? 옆에 봐. 궁금해봐. 오른쪽에. 태양의 스펙트럼에 흡수선이 나타난 까닭.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별로 표면 온도가 5800K인 고온의 물체이므로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하지만 태양의 표면에 빛이 대기를 통과하면서 대기의 원소가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여 스펙트럼의 검은색 흡수선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그 선의 위치 가지고 태양의 대기가 뭘로 되어 있는지 안다는 거야. 수소, 헬륨, 칼슘으로 되어 있대. 밑에 봐봐. 스펙트럼 관찰과 비교,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 탐구자료창. 그림은 백열전구, 기체방정관, 수소, 헬륨, 나트륨, 칼슘 등을 분광기로 관측한 스펙트럼과 별 A, B의 스펙트럼을 나타냈다. 그러면 백열전구는 광원이기 때문에 연속적인 무지개 세계가 나타나지. 얘는 무슨 스펙트럼이야? 연수. 그렇지. 근데 기체방정관, 아까 전에 기체방정관에다가 기체를 넣고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얘가 어떤 데 있어?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들뜬 상태가 된다 했지. 바닥 상태로 내려와야 되니까 얘가 그만큼의 흡수한 에너지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근데 비대 형태로 방출하니까 이걸 분광기로 보니까 그렇지,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났어. 막 수소, 헬륨, 나트륨, 칼슘이 나타나다. 기체 방정관에 관측을 하면 검은 바탕에 밝은색 방출선이 나타난다. 방출 스펙트럼이다. 원소마다 방출선의 위치, 개수, 굵기가 다르다. 왜? 그걸로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 근데 별 A하고 별 B는 흡수 스펙트럼과 원소의 스펙트럼을 비교하면 만약에 별의 흡수 스펙트럼에 원소의 스펙트럼이 포함되어 있지. 그러면 얘는 여기에 포함되는 거야. 봐봐. 별 A는 봐봐. 그대로 내려가. 수소 있지. 네. 다 있어. 헬륨도 있어. 근데 나트륨은 없어요. 없어. 없지. 나트륨은 없지. 봐봐. 나트륨이 없는 것 같은데요? A요? A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 A는 있어. 근데 칼슘이 없지. 그러니까 별 A는 뭘 포함하는 거야? 수소랑 헬륨, 나트륨의 방출선의 위치가 같으니까 수소, 헬륨, 나트륨으로 이루어졌어. 근데 별 B는 수소는 포함하고 있어. 근데 헬륨은 포함 안 하고 있지. 네. 나트륨도 포함 안 하고 있어. 네. 근데 대신 뭐는 포함하고 있어? 칼슘. 즉 흡선의 위치가 수소하고 칼슘선의 방출선의 위치와 같지. 별 B는 수소하고 칼슘 등으로 이루어졌다. 결론은 다양한 별빛 스펙트럼을 원소 스펙트럼과 비교하고 분석하면 우주 전역에 존재하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 그래가지고 별빛 스펙트럼을 분석해봤어. 그러다 보니까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의 종류하고 질량별을 알게 됐어.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이 제일 많아. 얼마? 수소 74%, 헬륨 24%인 거야. 그리고 이거의 질량배가 몇 대 몇이야? 수소하고 헬륨이. 따라서 3대 1인 거야. 그리고 나머지 2%가 나머지 원소인 거야. 봐라. 우주의 원소 분포를 봐라. 보면 우주의 원소 분포를 봐라. 자, 우주의 원소 분포는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는 대부분 수소와 헬륨이다. 그래갖고 우주의 대부분 빅뱅 이후에 우주 초기에 우주가 팽창한 과정에서 생성됐고 별과 은하를 이룬 재료가 됐다. 그리고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대부분은 수소와 헬륨이야. 그럼 우주의 구성 원소를 알아내는 방법.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천체의 스펙트럼을 분석했더니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이 수소와 헬륨의 방출선의 위치에 위치하는 것을 통해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가 수소하고 헬륨임을 알았다. 줄까? 그리고 우주를 구성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어떻게 됐어? 3대 1이다. 흡수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흡수선 색이 선폭을 분석한 결과 우주는 수소가 74%, 헬륨이 24%, 기타가 2%야. 뭘 통해서 알아내는 거야? 별빛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알아내는 거야. 원소의 종류는 뭐야? 선의 위치. 그리고 질량비는 뭘로 알아냈다? 선폭. 이해됐지? 예. 뒷장 넘겨봐. 너 34페이지 하고 빨리 풀어봐. 빅뱅 우주론은 봐라. 우주론이 처음부터 빅뱅이 나왔던 게 아니야. 우주론도 이제 여러 가지 우주론이 나와서 결국에 이제 요 빅뱅 우주론이 인정받은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 별 사람이 다 나온다. 자, 봐라. 왜? 중학교 내용보다는 낫잖아. 사람이 많이 나온다는 거. 아니 많이 안 나와. 자, 봐봐. 네가 아는 사람 이름이야. 아는 사람들 이름도 있어. 제일 처음에는 뭐가 대세였냐면 우주가 팽창 우주론하고 우주의 크기가 그대로라는 정적 우주론이 등장했어. 이거는 누가 주장이냐? 호일이라는 사람이 주장했어. 이거는 이거 호일이 아니라 프리드만이 주장했어. 이건 누가 주장했냐? 네가 아는 사람이야.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익숙하죠. 즉 프리드만은 우주가 팽창한다 했어. 커진다 했어. 근데 정적 우주는 천재들이 인정한 천재도 가끔씩은 틀린 말을 해. 야, 질량이 있으면 무조건 중력에 의해서 중력 수축을 하거든? 근데 그러면 우주의 크기가 작아져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무리수를 둔 거야. 자기 말이 맞게 하려고 중력과 크기 갖고 방향반대인 우주상수라는 힘이 있다. 그러면 합력이 어떻게 돼? 0이니까 우주의 크기가 그대로다 한 거야. 저거 그 핸드폰에서 봤어요. 그 막 별 관찰하는데 시간 좀 지나고 관찰하니까 막 좀 약간
뭐라 그래야지 뭐 작게 보인다 그래나 그래가지고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거 아니고, 그래서 이제 봤는데. 이게 뭐냐면, 그건 아니고, 이제 여기는 그건 아니고, 뭐 작게 보이는 게 아니라 시간하고 관계된 거야. 이제 상대성 이론인 거지. 니는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말하는 거야. 근데 좀 그게 틀린 거야. 근데 이걸 누가 밝혔냐? 허블이라는 사람이 밝혔어. 우주망원경. 그래. 그 사람이 허블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우주망원경 처음으로 만든 우주망원경을 뭐라 그래? 허블망원경이라는 거야. 왜 선생님 지상에서 관측해도 되는데 왜 우주에다가 만들어요? 우주는 지상에서 관측하지. 그러면 대기가 있어가지고 산란이 돼, 빛이. 그러면서 상이 선명하게 안 보여. 근데 우주는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공기가 없으니까 더 선명한 상을 얻을 수 있어. 근데 허블이 뭘 했냐면, 허블의 법칙을 통해서 뭐냐면, 이제 이거거든. 별들이 있잖아. 원래 별빛은 무슨 스펙트럼이야? 그 연속. 아니, 흡수 스펙트럼이. 근데 이 흡수 스펙트럼이 이제 이쪽이 파장이 긴 거야. 이 흡수 스펙트럼. 야, 여보, 흡수 스펙트럼이 적색 편이야. 그러니까 도플러 효과라는 게 있어. 도플러 효과는 뭐냐? 선생님이 설명해볼까? 간단하게 설명해볼까? 도플러 효과는 뭐냐? 이거야. 내가 성대면서 해볼게. 차가 다가온다. 이렇게. 가까이 오면 음원이나 강음이 가까이 오지. 그러면 뭐냐? 진동수가 커져. 그래서 큰 소리가 아니라 높은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면 진동수하고 파장은 어떻게 돼? 반비례. 응? 그리고 멀어지면 진동수가 작아져. 낮은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별빛은 자, 파장이 줄어들지. 그러면 적색 편이가 청색 편이가 된다. 이 흡수 스펙트럼이 청색 쪽으로 편이해 버려. 옮겨. 청색 편이가 된다. 근데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지면서 적색 쪽으로 이게 편이가 돼. 치우친다. 근데 모든 별빛은 거의 다가 뭐가 일어나는 거야? 적색 편이가 일어나. 그러면 멀리 있는 별은 이 적색 편이라는 게 더 심한 거야. 멀리 있는 별은 더 빨리 멀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우주가 뭐 하는 것밖에 없어? 팽창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서 허블이 우주 팽창으로 왔다는 걸 밝힌다. 근데 이제 누가 했냐? 이제 누가 등장했냐? 이제 정상우주론하고 이제 빅뱅 우주론이 등장합니다. 정상우주론은 호일이라는 사람이 주장했어. 빅뱅 우주론은 가모프라는 사람이 주장했어. 근데 이 정상우주론을 하는 호일이 말발을 셌어. 싸우면서 이 새끼 너희들은 뭐 큰 폭발이야? 빅뱅이야? 하고 빅뱅 이름 좀 이 사람이 붙여줬어. 근데 둘 다 뭐냐면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은 뭐냐? 둘 다 보핀을 팽창한다. 보핀을 늘어난다. 우주를 팽창한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 이 사람은 보피가 팽창한 만큼 질량이 증가하는 거가 있어. 이 사람은 질량은 그대로가 있어. 자, 봐봐. 빅뱅 우주론에서 거기 보면, 자, 보피는 팽창하지. 점이 은하야. 점이 질량을 나타내. 얘는 질량이 그대로. 그러면 봐라.
정상 우주로는 자 어떻게 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당해요. 네. 야, 부피가 늘어난 만큼 질량이 늘어. 그러니까 밀도 온도가 이거는 그대로야. 응? 근데 여기서는 빅뱅 우주로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예. 질량은 그대로예요. 근데 뭐는 증가해? 그러니까 밀도는 낮아지죠. 밀도 온도가 낮아지면 됐어. 근데 이걸 밝힌 사람이 누구냐? 펜지어스하고 윌슨이야. 이 사람들이 우주에서 오는 전파를 갖다가 안테나를 통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마이크로파 계열의 자극이 들려. 그게 뭐냐면 우주 배경 복사야. 우주 모든 방향으로 거의 균일하게 퍼지는 빛이야. 근데 그 우주 배경 복사가 3K의 물체가 되면 파장하고 똑같아. 그러면 빅뱅 우주론에서 가모프가 예측을 했거든. 야, 3000K에서 우주는 온도는 3000K에서 수K로 떨어질 거라. 하고 3K가 돼요. 우주의 온도가 어떻게 됐어? 낮아졌어. 그러다 보니까 누구 말이 맞아? 가모프 말이 맞다는 거야. 이게 빅뱅 우주론,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 우주론 증거가 되는 거야. 야, 가모프가 예측한거하고 실제 관측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이 이제 인정받는 거야. 그리고 또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또 우주에 있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야. 가모프가 예측한 거하고 실제 관측하고 아까 전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인 거지. 네. 3대 1이라고 예측했는데 똑같이 실제 관측하기 3대 1인 거야. 그럼 가모프 말이 맞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빅뱅 우주론이 우주론의 대세가 된 거야.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35페이지 봐. 자, 빅뱅은 대폭발이다. 138억 년 전에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 모든 질량과 에너지가 다 뭉쳐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이게 큰 폭발에 빅뱅이 일어나면서 우주가 시작된 후 계속 팽창하였다는 이론이다. 이걸 누가 주장했어? 1940년대 가모프라는 사람이 주장했다. 빅뱅은 대폭발이라는 의미하는 것으로 과학자인 호일이 가모프의 우주론을 비판하면서 빅뱅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했지. 그리고 우주의 온도하고 밀도는 어떻게 됐어? 우주가 팽창되면서 우주의 온도하고 밀도는 점차 감소했다니까. 근데 질량은 어떻다? 일정하다. 그러니까 부피는 증가하는데 질량은 일정하지. 그러니까 밀도 온도가 어떻게 된다? 낮아져. 그걸 갖다가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우주 배경 복사로 우주의 온도가 낮아졌잖아. 그러면 누구 말이 맞다? 그렇지. 이해됐지? 우주의 질량 변화는 우주의 전체 질량은 일정하다. 빅뱅 이후 우주 초기에 입자들이 만들어진 이후에 새로운 기본 입자가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빅뱅 우주론의 정립은 여러 증거들이 관측됨에 따라 빅뱅 우주론이 인정받았다. 뭐야? 우주 배경 복사하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다. 그리고 옆에 나왔어. 허블이 뭘 밝혔다? 우주가 팽창하는지, 우주가 그대로인지 밝혔지. 네. 허블의 법칙이 통해서. 봐봐. 1929년 허블은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관찰하여 우리 은하로부터 멀리 있는 외부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는 걸 발견했다. 하고 우주가 팽창한다는 증거야. 이해됐지? 네. 그리고 이제 우주의 초기 원소의 생성. 야, 처음부터 큰 입자가 만들어진 게 아니야. 제일 처음에는 작은 입자, 점점 큰 입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네.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 보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선생님 말했지? 자, 입자는 뭐다? 입자는 건 뭐야? 부피나 질량을 가진 알갱이를 입자라고 해. 네. 근데 이제 돌턴이라는 사람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를 뭐라고 그랬어? 원자라고 했어. 예. 근데 지금은 원자가 쪼개져. 네. 그러면 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보자. 자, 봐라. 입자는 제일 먼저 봐라. 원자가 있어. 원자는 정기적으로 뭐다? 중성이다. 근데 원자를 쪼개지. 네. 쪼개지. 그러면 뭘로 돼? 원자 핵. 원자핵과 전자. 전자야. 근데 봐. 원자핵은 또 뭘로 쪼개져? 양성자하고 중성. 중성자로 쪼개져. 근데 또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뭘로 돼 있다? 쿼크로 돼 있어. 쿼크. 다운 쿼크로 돼 있어. 중성자는 다운 쿼크로 돼 있어. 그러면 즉 쿼크하고 전자는 더 이상 안 쪼개져. 이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를 뭐라고 그러냐? 기본 입자라. 기본 입자라고 해. 뭔 말인지 알겠어? 예. 근데 이 쿼크가 전하량이 얼마냐? 플러스 3분의 2야. 그럼 얘가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다음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합이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전하량이 따라서 양성자는 플러스 1인 거야. 네. 상대적으로. 근데 얘는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합이 0이지. 네. 그래서 중성자인 거야. 아, 그래서 중성. 그리고 야, 원자핵은 양성자 다음에 뭘 띄어? 플러스를 띄어. 중성자는 중성이잖아. 네. 그리고 전자가 뭘 띈다? 마이너스. 이해됐지? 예. 그러면 질량을 보자. 질량은 전자의 질량을 1이라고 하면 네. 이 양성자가 질량이 1836배. 와. 얘가 1839배. 왜 그러냐면 이 다운 쿼크가 업 쿼크보다 조금 더 무겁대. 그러다 보니까 거의 똑같다고 보는데 그러면 질량을 누가 다 갖고 있어? 이 작은 원자핵이 다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자핵의 질량이나 거의 같다고 보는 거야. 아. 그래서 원자핵은 무거워서 센터에 있어. 움직이지를 못해. 앞으로 플러스 움직이다 죽여버린다. 전자가 막 주변 이렇게. 그러니까 가벼운 전자만이 뭐 할 수 있다? 이동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전기전에서 누구 때문에 일어나? 전자 때문에 일어나. 근데 원자를 잠시 운동장이라고 보면 거기 있는 구슬 하나가 원자핵이야. 원자는 대부분이 비어있는 거야. 근데 원자핵이 질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 못 움직이고 센터에 있는 거야. 그래서 가벼운 전자만이 움직일 수 있어. 이해됐어? 네. 그러면 왜 원자가 중성이냐? 왜 원자가 중성이냐? 플러스를 때는 양성자 수하고 마이너스를 때는 전자 수하고 어떻기 때문에? 같다. 같기 때문이야. 응? 이해됐어? 네. 그리고 처음부터 원자가 만들어진 게 아니야. 제일 먼저는 더 작은 입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입자가 점점 더 커지면서 원자가 만들어진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런 걸 기본 입자라고 해. 기본 입자가 뭐냐?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를 우리는 뭐라고 해? 기본 입자라고 해. 응? 기본 입자에 뭐가 있냐? 쿼크, 경입자, 가벼운 입자, 렉톤이 있다. 응?
쿼크는 뭐 있어? 업, 다운, 참, 스트레인지, 탑, 바텀 있어. 어? 업, 다운 세트야. 참, 스트레인지 세트야. 탑, 바텀 세트야. 옆에 나와 있어. 네. 근데 앞에 있는 게 전화량이 플러스 3분의 1. 뒤에 있는 게 전화량이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다 똑같아. 네. 어? 그리고 경입자, 랩터는 전자, 뮤온, 타우, 뭐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있는데 이 중에 뭐만 알면 돼? 업다운하고 쿼크하고 전자만 알면 돼. 전자는 마이너스 1이야. 어? 이해되냐? 네. 이것들이 기본 입자야. 더 이상 분해가 안 되는. 이해됐어? 그럼 보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봐라. 자, 모든 물질은 뭘로 이루어졌다? 원자로 이루어졌어. 네. 근데 원자는 뭘로 이루어졌다? 원자핵과 전자. 원자핵은 또 양성자와 중성자. 양성자와 중성자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기본 입자인 중에 하나인 뭐로 되어 있다? 쿼크. 봐, 원자는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졌어. 자, 원자는 이 새끼 날 보내주겠다. 이 감이 쉽세이가 요새 날 보내주기 내가 안 끊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응? 자, 보자.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졌지. 전자수는 원자는 중성이지. 네. 왜?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 수하고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 수하고 어떻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는 중성이다. 원자는 또 뭘로 돼 있어? 원자핵과 전자로 돼 있지. 네. 전자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가장 작은 기본 입자로 음전을 띠지. 그리고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졌고 양전을 띈다. 왜? 양성자 때문에. 네.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는 뭐로 돼 있다? 쿼크로 돼 있지. 네. 양성자와 중성자는 각각 3개의 쿼크로 이루어졌다. 양성자는 양전을 띄고 중성자는 전을 안 띈다. 업, 다운 쿼크. 업, 다운 쿼크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0이야. 0이야. 네. 그리고 쿼크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로 기본 입자가 되는 거야. 응? 그러면 이제 빅뱅 이후 입자의 생성 보자. 선생님이 근데 빅뱅 후 입자가 처음부터 큰 입자가 만들어진다? 아니야. 원자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기본 입자인 쿼크하고 경입자들이 만들어져. 응? 이해됐어? 봐. 빅뱅과 입자의 생성. 자, 봐봐. 빅뱅과 입자의 생성인데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빅뱅 직후 우주가 극적이 팽창함에 따라 우주의 온도가 낮아졌고 최초로 기본 입자가 생성된 후 점차 무거운 입자가 생성되어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생성됐다. 우주 초기에 따라서 생성된 원소는 가장 가벼운 수소, 그 다음이 헬륨이야. 원자원은 1, 2번이 만들어진 거야. 네. 이해됐니? 네. 넘겨봐. 그러면 잡아라. 빅뱅이 언제 된다? 138억 년 전에 된다. 옛날. 그러면 한 점의 질량과 에너지가 모두 있었단 말이야. 하고 초고온, 초고밀도였어. 초고밀도였어.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만들어질 수가, 입자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빅뱅 후 우주가 팽창하니까 우주가 식었단 말이야. 네. 그러면서 입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 근데 처음부터 무거운 입자는 안 만들어지고 제일 먼저 제일 가벼운 입자, 기본 입자,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뭐? 쿼크. 그렇지. 쿼크하고 경입자, lep톤이 만들어졌지. 이해됐냐? 네. 그 다음 이제 우주가 더 계속 팽창하니까 우주가 식어.
그러다 보니까 입자의 질화혈관이 줄어드니까 더 뭉칠 수 있어. 그래갖고 코크들을 모아가지고 뭐가 만들어졌어? 코크 세 개가 모여갖고 양성자하고 뭐가 만드는 거야? 다음 코크 중성자 다음 코크 하면 근데 잘하네.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 자, 뭐가 있냐면 원자량이라는 게 있어. 얘는 원자의 실제 질량이 아니야. 아니야. 이해됐어? 네. 원자의 실제 질량이 아니라 뭐야?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이야. 응? 뭐가 필요해? 기준이 필요해. 근데 왜 이 상대적인 질량이 완전은 눈에도 안 보이는데 질량 측정하기 쉬워요? 어렵지? 네. 야, 수소의 질량이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이가 돼. 23승 그러면 10을 눈에도 안 보이는데 질량으로 측정 못해. 갖고 맨날 수소의 질량은 진짜 실제 질량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하면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인 질량 쓰는 거야. 그리고 그 기준이 있는 게 탄소야, 탄소. 12. 수소 1. 산소 16. 저거 그거 했었어요. 했었잖아요. 화학 반응식. 그러면 근데 이때 원소를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냐? A, B로 나타내. 원소 교역에. 이게 뭐냐? A가 뭐냐? 밑에 있는 게 이제 모듈이라는 사람이 모든 원소에 엑스레이를 찍어버린 거야. 하고 양성자수를 쟀어. 하고 양성자수대로 원자번호를 매긴 거야. 근데 이게 밑에 쓰는 게 원자번호야. 양성자수야. 근데 아까처럼 선생님이 뭐라 했어? 원자는 중성돼야 된다 했지. 네. 그러면 양성자수하고 전자수하고 어떻다?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밑에 쓰는 게 원자번호, 양성자수, 전자수인 거야. 위에 쓰는 게 뭐야? 질량수야. 근데 질량은 누가 다 갖고 있다 했어? 그렇죠. 원자핵이 뭘로 이루어졌어?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이루어졌지. 이해됐어? 네. 그러면 선생님 이걸 어떻게 나타내요? 법칙이 있어? 야, 리튬은 원자번호 3번이다. 네. 그러면 얘는 원자번호 3번이고 양성자 3개고 전자수 3개고 질량수는 어떻게 해요? 원자번호 홀수지. 네. 그럼 질량수는 2m 플러스 1이라고 돼. 2 곱하기 3 플러스 1이니까 7이 되는 거야. 그러면 7이지. 근데 얘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지. 예. 양성자 몇 개야? 3개지. 예. 그럼 중성자 몇 개야? 4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원자번호가 홀수면 질량수는 2m 플러스 1이라고 돼. 근데 원자번호가 짝수야. 자, 산소는 원자번호 8번이거든? 네. 양성자 8개고 전자수 8개다. 그러면 원자번호가 짝수면 질량수는 2에 넣으면 안 돼. 16이야. 그러면 16은 8 플러스 8이지. 예. 이렇게 돼. 근데 물론 어긋난 돼지발 뜻들이 있어. 예외는 있어. 예외가 누구냐? 수소가 1, 3이 돼야 되는데 1, 1이 되는 1, 1이야. 그냥 수소는. 그리고 질소는 7이니까 2m 플러스 1하면 15가 돼야 되는데 네. 14야. 이런 거 몇 개 빼고는 예외가 없어. 예. 근데 이제 뭘 하냐 또. 뭘 하냐? 이제 뭐가 있냐면 동해연설하는 거 있어. 여기서는 근데 이제 그만 보자. 근데 봐봐.
하려면 양성자 하나 있고 예. 전자 하나 있어야 돼. 근데 이게 도망가. 그럼 원자핵만 남지. 예. 근데 원자핵이 뭘로 돼 있어? 양성자 한 개로 돼 있단 말이야. 예. 양성자는 곧 수소 원자핵입니다. 양성자는 곧 뭐라고? 수소 원자핵이다. 양성자는 뭐라고? 수소 원자핵. 즉 양성자가 만들어졌으면 수소 원자핵은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수소 원자는 양성자 하나하고 예. 전자 하나를 들었어. 예. 근데 전자가 하나 도망가 봐요. 예. 그럼 원자핵만 남지. 예. 근데 원자핵이 양성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죠. 예. 중성자도 없잖아. 근데 이때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질 초기에는 우주가 온도가 높았어. 그러면 에너지가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또 질량 에너지 등가에 오르는 말 했단 말이야. 질량의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뀔 수 있다. 근데 초기에는 우주의 온도가 높았어.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았단 말이야. 그럼 양성자하고 중성자 중에서 누가 좀 더 무겁다 했어? 중성자가 더 무겁다 했지. 예. 그러면 무거운 중성자가 질량을 에너지로 바꿔서 가벼운 양성자가 될 수 있어. 그건 당연해. 무거운 놈이 가벼운 놈이 될 수는 있어. 예. 근데 가벼운 놈이 무거운 놈이 되려면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야 돼? 질량으로 바뀌어야 돼. 예. 근데 초기만 해도 우주 온도가 높았어.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으니까 이게 가능했어. 그러니까 서로 간에 전환되니까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비율이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1대1. 1대 1이었어. 근데 우주가 팽창하니 후기로 갈수록 네. 우주가 팽창하니까 우주의 온도가 어떻게 돼? 낮아져요. 그러면 선생님 말했지, 무거운 중성자가 가벼운 중성자가 되려면 그 질량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면 돼. 그러니까 당연히 돼. 예. 근데 가벼운 양성자가 무거운 중성자가 되려면 에너지가 질량을 바뀌어야 돼. 예. 근데 에너지가 점차 줄어드니까 예. 못 바뀌어.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비율이 많아져? 양성자. 그렇지. 그러니까 후기에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7대 1이 돼. 이해됐어? 네. 그럼 봐라.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책에 빅뱅은 138억 년 전에 일어났다.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빅뱅이 일어나 우주가 탄생했다. 빅뱅 직후에는 우주의 온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입자가 존재할 수가 없었어. 이때는 뭐가 일어나냐면 이질환이 일어나는 거야. 막 물질과 에너지가 구분이 불분명해서 물질이 에너지가 물질로 변하는 과정이었어. 그러니까 입자가 있잖아. 네. 입자가 에너지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 이건 쌍소멸이야. 입자가 질량이 뭘로 바뀌었어? 에너지로 바뀌었잖아. 쌍소멸이야. 입자가. 근데 에너지가 비에너지가 만들면서 뭐가 생긴 거야? 입자가 생긴 거야. 에너지가 뭘로 바뀌었어? 입자로 바뀌었지. 네. 이건 쌍생성이야. 이런 게 많이 일어났단 말이야. 물질과 에너지가 불분명했어. 빅뱅 시대는. 그리고 기본 입자의 생성. 우주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최초의 쿼크 연합 전자 등의 기본 입자가 무수히 많이 만들어졌다. 그 다음 우주의 온도가 더 낮아지면서 쿼크 3개가 결합하여 뭐가 만들어진 거야?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만들어진 거야. 이해됐어? 네. 너무 조그마니까 안 깨져. 깨지지 않아. 봐라. 그랬을 때 보자. 그러면서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가 양성자는 다른 걸 뭐라 했다? 수소 원자핵이야. 네. 양성자가 생겼다는 건 수소 원자핵이 생겼다는 거야, 이미. 그 다음 봐. 자,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된 초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비슷하였으나 점차 중성자에 비해서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졌다 했지. 왜?
초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진 초기에는 우주의 온도가 높으니까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할 수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양성자가 무거운 중성자가 될 수 있었어. 그래갖고 1대1이었어. 근데 후기에는 우주가 팽창하다 보니까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니까 에너지가 줄다 보니까 에너지가 질량으로 못 바뀌어. 그러니까 중성자는 양성자로 됐는데 양성자가 중성자가 못 됐지. 그러다 보니까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비율이 7대1이 됐다. 그러면서 전자는 그때도 운동 에너지가 커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그리고 양성자는 그 자체로 뭐라고 본다고? 수소 원자핵이야. 드디어 이제 뭐야? 또 뭐? 누가 결합한 거야? 야, 봐라. 이제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결합해서 원자핵이 만들어져.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으니까 중수소 원자핵. 뭐가 만들어진다?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다. 이해됐어? 네. 근데 온도하고 시간을 기록해야 돼. 봐. 자, 헬륨 원자핵은 언제 만들어졌다? 빅뱅 후 3분. 이때 우주의 온도가 10억 K였어. 이해됐어? 네. 봐라. 헬륨 원자의 생성은 빅뱅 후 약 3분. 우주의 온도가 10억 K 이하로 낮아져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운동이 느려지면서 양성자 두 개하고 중성자 두 개가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다. 이때 빅뱅 이후 3분 이후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었다? 3대1. 아까 전에도 말했지. 네. 스펙트럼 관찰했을 때도 질량비가 3대 1이야. 네. 야, 원자핵의 질량비나 원자의 질량비가 똑같다겠지. 네. 그럼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이면 원자의 질량비도 몇 대 몇인가? 3대1. 그렇지. 그리고 우주가 계속 팽창하여 온도가 계속 낮아져. 그러다 보니까 헬륨 원자핵보다 질량이 더 큰 원자핵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요. 그렇지. 더 무거운 원소의 핵합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고온 고밀도의 환경이 지속돼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극소량의 리튬 원자핵이 만들어질 정도에서 우주의 초기의 핵합성은 마무리가 됐다. 근데 뭐가 있냐? 또 동위원소라는 게 있어. 동위원소는 뭐야? 동위원소는 뭐야? 수소는 수소야. 원자번호는 같아. 뭐가 틀리다? 질량수가 틀리다. 뭐냐면 원자번호가 같다는 건 뭐야? 뭐가 같다는 거야? 원자번호는 양성자수로 되겠지. 네. 양성자수가 같다는 거야. 뭐도 같다? 그럼 전자수가 어떻게 하냐? 그러다 보니까 동위원소는 가장 바깥쪽에서 그 껍질에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를 원자가 전자수라고 부르거든. 이 원자가 전자수가 같으면 화학적으로 성질이 비슷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근데 질량수가 다르지. 그러면 질량수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지. 네. 양성자수는 같다는 말이야. 뭐가 틀리냐? 중성자수가 다르다는 말이야. 즉 몸무게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물리적 성질이 다른 거야. 화학적 성질은 비슷한데 물리적 성질이 다른 거야. 이해됐어? 네. 그러면 봐라. 모든 원소는 동위원소가 다 있다. 수소도 그냥 수소, 이중수소, 삼중수소가 있어. 얘들 원자번호 1번이지. 네. 양성자수 같으니까 수소는 수소야. 근데 뭐가 틀려? 질량수가 틀리지. 네. 1 플러스 0, 1 플러스 2, 1 플러스 2.
중성대수가 다르지. 이해됐어? 네. 헬륨도 동위원소가 있어. 2에 3이 있고 뭐가 있어? 2에 4가 있어. 야, 양성대수가 있네? 뭐는 들리네? 질량수가 들리네? 중성대수가 다르네? 이거라고 말이야. 이해됐어?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양성자가 만들어졌지. 네. 그러면 이미 수소 원자핵은 만들어진 거야. 그 다음 이제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결합하면서 원자핵이 됐는데 수소 원자핵하고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어. 근데 봐봐. 이때 헬륨 원자핵의 생성 과정을 보면 자, 이런 게 있어. 뭐가 있냐면 헬륨 원자핵의 생성 과정은 봐봐. 프로톤이 있어. 프로톤이 누구 줄 아냐? 양성자야. 뉴트론은 프로톤이 양성자야. 뉴트론이 중성자야. 뉴트로지나 중성을. 그러면 얘는 수소 원자야. 양성자 하나가. 근데 거기 봐봐. 중수소야. 야, 프로톤하고 뉴트론하고 결합하지. 그러면 질량수가 2인 헬륨 원자핵이 돼. 아니, 중수소 원자핵이 돼. 얘가 수소, 얘가 이중수소, 예. 얘가 삼중수소라 했지. 예. 프로톤 하나에 뉴트론 하나. 그러면 프로톤 양성자 하나니까 원자번호는 1번이야. 네. 근데 질량수는 2잖아. 네. 이중수소 원자핵이야. 근데 얘하고 누구하고 결합해? 그 제일 밑에 있어. 지금 그림이. 양성자하고 결합해. 양성자 하나는 수소 원자핵이라 했지. 그럼 봐봐. 뭐가 돼? 프로톤 2개에 뉴트론 하나가 돼. 그러면 원자번호는 몇 번이냐? 양성자 2개니까 2번이야. 질량수는 몇 번이야? 3이야. 갖고 헬륨 원자핵이 되는 거야. 2에 3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중성자 하나가 결합해. 그러면 프로톤 2개에 뉴트론 2개인 헬륨 2에 4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2에 4가 만들어진 거야. 헬륨 원자핵. 또는 자, 여기에 뭐가 있냐? 중수소가 있었어. 이중수소가 있었다. 근데 얘가 프로톤하고 결합하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결합해? 중성자하고 결합해. 그럼 프로톤 하나에 뉴트론 2개인 원자 번호는 1번인 수소는 수소야. 질량수가 3인 삼중수소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또 뭘 결합해? 프로톤 하나. 수소 원자핵이 결합해. 그럼 프로톤 2개, 뉴트론 2개인 헬륨 2에 4가 만들어져. 이 방법이나 이 방법으로 만들어진다. 헬륨 원자핵. 이해됐어? 네. 좀만 쉬어. 좀만 쉬어. 좀 티슈 한 장만. 갖다 써. 갖다 쓰면 되지. 네가 뭐 언제